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대부분이 끝났죠. 그리고 24일날 이제 내망이 이제 발표가 나는데 저희 회원분도 많이 붙었고 면접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좀 약간 자수에서 떨어진 분들 그리고 필기에서 떨어진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뭐 전혀 자책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못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또 도전하면 되고요. 변수도 많고 하니까 다시 또 하시면 됩니다. 또 화이팅하고 하면 돼요.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회원 중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시련도 많고 하는데 인생의 99%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도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이 시험에 뭐 자격증 시험이 됐건 뭐 그런 원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때가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 레벨별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복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보면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복기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도 대략적으로 이제 글들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시험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꼭 시험 보고 나면 스스로 복기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코칭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레벨별로 이제 밑에 좀 레벨을 좀 나누어서 좀 방법을 달리하는 걸 좀 준비를 봤고요. 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또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고 또 다시 열심히 풀면 되고 기존에 있던 게 또 쌓여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 같은 것도 운전도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뭐 한두 달 안 했다고 해서 운전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또 감을 잡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코칭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레벨별로 접근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레벨 1, 2, 레벨 1, 2는 이제 수리가 약한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공부를 한 달 정도, 1개월이나 뭐 짧게 하셔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한 달에도 붙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한 달 하면 좀 어렵겠죠. 한 달 정도 또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해가지고 일단 기초가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다시 수리에 집중을 하고요. 계산을 빠르게 하는 연습 반복을 합니다. 저희가 뭐 초등 수학 그 1일 수학 있죠? 그러니까 1일 수학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초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초등 유튜브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초등 유튜브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2회 정도를 더 보세요. 그러면은 좀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계산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시험을 이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요 연습을 좀 반복해 보시고 자료 해석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문제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10문제씩이나 또는 뭐 20문제라도 우리 풀이법 아시죠? 2분 정도 놓고 풀고 돌아와서 답 맞추지 말고 천천히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비타민 같은 것도 했던 분들은 좀 더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추리와 문제 해결을 좀 병행해 보세요. 근데 이거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다가 한 8, 여기다가 2. 일반 직장인들은 여기에다가 일단 지금은 최대한 시간을 좀 소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 습관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좀 익숙하게 하고 매번 그 시간에 공부하는 연습 해보고 그럼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공부를 하루도 스킵하지 않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성시경 영상 하나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쵸?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자, 레벨 3, 4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자료 해석도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했고, 추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뭐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을 한 4개월 이상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희 커리를 4개월 이상 따라오셨던 분들은 비타민 매일 한 장씩 해주면서 속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시간 카운팅 해서 빠른 풀이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하루에 10문제에서 20문제 이상
그러니까 전업 수험생 같은 경우는 뭐한 세트 이상을 매일 하세요. 그리고 좀 복잡한 자원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자원 관련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길 바랍니다. 저희도 그 자원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미리미리 좀 풀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문장에 문제 해결 문제가 있죠. 우리 문제 해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풀이를 좀 병행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용수리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응용수리 비중은 좀 낮추고요. 자료 해석과 요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응용수리는 우리가 잘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이제 진도에 맞게 풀이하시면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문제를 똑같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기존 문제집을 동일하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계속 풀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한 게 있는데 매달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좀 스캔이라든가 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달 한 번, 그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2주에 한 번 또는 뭐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봐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있다가 결론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놓으면 좀 훅 떨어졌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좀 어려운데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일단 긴 지문형을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NCS라는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70 유형이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긴 문제 유형이 좀 익숙해지는 그런 거니까 어차피 독해력 싸움이긴 하거든요. 이 고난도로 갈수록. 자, 레벨 5 이상. 레벨 5 이상은 이제 뭐 한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을 이제 공부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일단은 이제 시험장에서 왜 떨어졌는가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본인의 이제 그 단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가장 이제 많이 틀리는 분야가 시간을 좀 오래 잡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또 계산이 좀 꼬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공부를 자기가 이제 레벨 5 이상 되면 좀 잘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똑같은 문제 반복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차 모의고사를 푸는 걸 좀 추천하고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3회 이상 반복한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3에서 그러니까 3, 4에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 반복 횟수가 적다 보니까 뭐 문제를 응용력보다는 반복 횟수를 통해서 문제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 시간 체크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버릴 거 버리고 찾을 거 찾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이걸 꾸준히 계속하면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지금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 정도인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에서 뭐 3시간 정도 하면 좋고 주말에는 꼭 한 4, 5시간은 해야 돼요. 직장인분들은. 전업 수험생은 5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할 때 중요한 게 이거 있죠. 그 무조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푸는 훈련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하반기에 추가할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 자료에서 모의고사를 좀 추가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만 따로 있어요. 뭐 10문제 유형이라고 제가 이 7급 모의고사를 매달 한 번씩 보거든요. 그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면 되게 좋거든요. 이 자료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숫자 감각이 되게 뛰어나서 어떤 이 응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자원관리라든가 어떤 숫자 계산 쪽에서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센스가 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해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한 20회 정도를 추가해서 지금 한 30회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20회를 추가해서 한 50회 정도가 되게, 그래서 이제 매월이라든가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도입할 예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직장인과 전업 수험생이 좀 진도 체계가 일부 변경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칭 때 이거는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션 달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5월달까지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기존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없는데 6월 1일 날짜로 다시 세팅이 다 될 거예요. 6월 1일 날짜로 세팅이 다 되면은 그 주차에 맞춰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몇 주차는 똑같기 때문에 주차가 1주차부터 시작하거든요. 1주, 2주, 3주 이렇게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쭉 일정하게 쭉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번 달까지는 좀 쉴까? 이번 달까지는 쉬는 건 좀 오바고요. 많이 쉬었잖아요. 20일부터 이때부터 하는 걸 좀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쉴 때 여기까지 쉬고 뭐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뭐 요즘 일본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날짜만 딱 빼고 이때 시작을 해서 좀 빡빡하게 이번에 좀 타이트하게 좀 가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이게 자꾸 놓게 되면은 금방 감을 잃거든요. 잃어버려요. 요 NCS라는 게 웃긴 게 되게 올라가 있더라도 한 달 정도만 놔도 그냥 실력이 훅 빠져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지 않도록 꾸준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추리 영역에 대한 좀 이런 영상도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언어 영역 있죠. 긴 문제 푸는 거 좀 쉬웠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이거 좀 올려드리고 매달 농민신문도 이렇게 요약본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농민신문을 또 여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면접 볼 때 기본적으로 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 농업 지식을 어떻게 올릴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시사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식 면접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시사 상식 또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는 보통 금융권 지식보다는 사실 좀 일반적인 시사 상식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뭐 떨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도전하면 되고 뭐 여러분들도 어리지 않습니까? 뭐 맨날 그러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저씨가 60대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단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도 아닙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500세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인생 세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0대, 어린 분들 20대, 중반에 후반 이렇게 되시죠. 30대, 40대 이런 거는 500세 시대에는 거의 지금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조금씩 더 하면 돼요. 6개월 늦어졌다, 1년 늦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빨리 됐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떨어진 거나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죠? 결국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회사에 인생 진짜 모르는 게 거의 잘릴 분위기였어요. 잘릴 분위기여서 은행에서 좀 자르면 좀 악마 같은 게 인사부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고 예고 통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 인사부 앞에 책상 하나만 놔두고 벌찔감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일도 안 시켜요. 좀 창피하겠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사 직원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두지 않고 나중에 저희 은행에 임원까지 됩니다. 이걸 버티고 나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모른다.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가 인생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 공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머리도 좋아지고 좀 더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게 좀 빨라지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코칭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생 책임만 분들은 만약에 코칭 횟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 주시면 추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 추가해 드렸는데 혹시 부족하시면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미처 이렇게 반영 못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럼 또 반영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또 한번 하반기 도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